자,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겁니다. 이 3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개념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게 곱셈 공식이 무엇인지,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따라오면서 가보는 거야. 자, 유형 1번을 봅시다. 일단은 유형 1번에서는 식을 정리해보는 게 목적성이거든? 여기 대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x는 2 이런 걸 대입한다 라는 게 아니라 x는 2y 플러스 3일 때 x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서 전개한다 이런 거거든.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1번 문제입니다. y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랬을 때 이런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다시 말하면 x로만 정리해보라. 이 이야기거든. 그래서 y 대신에다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야. 요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 요거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갑니다. 요렇게 쓰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유형 2번 식을 전개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게 분배 법칙이거든. 사실 분배 법칙은 이미 우리 했었잖아. 요렇게 하면 뭔데? 요거 3a 플러스 b 3b 3a 플러스 3b 요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온전하게 문자가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냥 확인차 이런 식으로 부호까지 깔끔하게 같이 가준다. 밑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지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7x제곱 그리고 6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1x 그리고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1 이렇게까지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해줘야 되겠죠. 5제곱 그 다음에 4제곱 어딨어? 6x 4제곱 그리고 세제곱은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러니까 세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5x 세제곱 괜찮지? x제곱 어디 있는데? 요거 하나, 두 개 맞나요? 그러면 4x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에 x 찾아. x 어딨어? 여기랑 여기. 그래서 플러스 18x 상수는 쭉쭉쭉쭉쭉쭉 찾으니까 21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21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5 이렇게 써주고요. 4 이렇게 써주고요. 3은 이렇게 두 개 계산하니까 써주고 2도 이렇게 계산하니까 써주고 1도 이렇게 계산하니까 써주고 상수도 써주고 괜찮죠? 이렇게까지 쓰면 되겠다라는 거. 근데 봐봐. 요거는 그냥 디립다 분배해서 쓴 거죠. 이제 분배하는 거에 조금 도움을 주는 공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겁니다. 그게 뭐야? 곱셈 공식이다. 우리 곱셈 공식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요거의 기본 원칙은 분배입니다. 자,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외워야 되는 거. 빨강색으로 쭉쭉 쳐볼게요. 곱셈 공식. 여러분들께서 그냥 달달달달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큰 챕터로 말씀드리는 곱셈 공식은 총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4번, 5번. 개수로만 따지면 사실 더 많아요. 단적으로 5번 안에도 1, 2, 3 이런 식으로 더 있으니까. 처음이 안 외워질 때는 전개하면 돼요. 전개. 제가 요거만 한번 보여드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걸 작성하면 a제곱 ab b제곱 이렇게 돼서 a제곱 2ab b제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완전하게 못 외웠는데요 라고 하면 외우시면서 만약에 당장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잘 안 외워졌었을 때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해서 분배 법칙 적용해서 전개 이렇게까지 하시면 된다. 괜찮죠? 공식을 외웠다 라고 하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결론적으로 a제곱 2ab b제곱이거든.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2배, 2개 곱한 거. 자, 다시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그럼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2배의 예 곱하기 예, 그러니까 8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것도 해볼까? 앞에 거의 제곱 4x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니까 9y 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2배 이거 부호까지 같이 가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2xy 이렇게 되겠지. 자, 얘도 앞에 거의 제곱 그러면 4분의 1x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그러면 1, 가운데 거는 2배의 이거 맞나요? 그래서 x 이런 식으로. 이게 익숙해졌다 라고 하면요, 제가 순서를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쓰고 가운데 거 썼지만 앞에 거, 중간 거, 가운데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써가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곱셈 공식 2번 들어갈 건데요. 여기 옆에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야? 합차 공식이라고 써볼 거예요.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 뭐냐?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다. a 플러스 b 요건 합이죠. a 마이너스 b 요거는 차죠. 그랬을 때 합차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합차 공식은 중요합니다. 요걸로 해볼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근데 자, 주의할 거 합차니까 여기서는 그냥 b만 고려해준다. 그래서 뒤에 거는 b에 해당한다.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요렇게 마이너스 붙여주고,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또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고, 합차일 때입니다. 합차일 때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를 또 붙여주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11-1번을 잠깐 보면 유리화하라는 거였었을 때 여기에다가 뭐 곱했어? 뭐 곱했죠? 그래,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곱했잖아. 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차 공식? 합차 공식.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유리화 할 때도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다. 자, 이제 3번, 4번 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 친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친구는 제가 별표까지 쳐볼게요. 다른 것도 별표만큼 중요하지만 이 친구는 직접 2차 방정식을 풀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방정식 갔었을 때 연결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얘는 어떤 특별한 공식,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거나 이렇게 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2개의 곱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2배의 2개의 곱, 합차.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에 빼기. 자, 요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그냥 우직하게 전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이유, 얘네들은 제가 말했던 2차 방정식과 정말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곱셈 공식으로 묶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방식을.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 x제곱 4x 2x 8 맞죠? 그러니까 x제곱에 6x 8이다. 요거는 정말 익숙하게 해야 돼. 요런 형태들, 얘네들은 정말 익숙하게 빠르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써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요렇게. 또 요게 지금 a랑 뭐 b 혹은 a랑 숫자 요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2ab 플러스 6b제곱 요런 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6b제곱. 또 그 다음 거 이렇게 계속 빠르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이 방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하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10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x 마이너스 12 10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 걸로 제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 6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x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 요런 거는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 좋습니다.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거 6분의 2 근데 바로 사라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분의 1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이렇게 쓰면 3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3 x 자 여기 플러스가 왔습니까? 아니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훌륭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다음 걸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5번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얘는 아까 3번, 4번 전개했던 거랑 달라. 그냥 1번, 2번에서와 같이 암기입니다. 암기 얘는. 그리고 얘는 전개. 얘가 2차 방정식에 쓰인다. 요 정도만 그냥 흘러서 기억해도 충분하다. 얘도 뭐다? 암기다, 암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얘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거든, 수능에서.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얘도 알아는 주자고. 3개가 더해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호가 있었을 때 3개가 등장할 때 제곱은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각각의 제곱 그리고 2배의 이거 이거는 뭐냐 라고 했었을 때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A, B를 고를 수도 있고요. A, C를 고를 수도 있고 B, C를 고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만약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한다면요. 이거 A를 한 덩이 플러스 B를 한 덩이 마이너스 C를 한 덩이로 보고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선택했었을 때는 말이 안 나오냐?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2B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실제로 밑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세제곱이다 라고 한다면요.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3번, 이거 3번.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은 일단 써줘. 그 다음에 3배의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그리고 3배의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러니까 도합 3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3번을. 근데 한 번은 앞에 거를 2번 선택하고요. 한 번은 뒤에 거를 2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쓰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쓴 다음에 3배의 A 2번, B 1번. 3배의 A 1번, B 2번. 마이너스일 때는요. 3배의 3번 그리고 3번. 근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 여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를 한 덩이로. 마이너스 B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리고 나서 3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3배의 A가 2번 그리고 B가 1번. 근데 B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3배의 A 1번에 B 몇 번이야? 2번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동글뱅이 친 게 이게 되는 거고요. 네모 친 게 6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요런 형태가 나와 있다 라고 하면요. 다시 요런 형태가 나와 있다 라고 하면요. 요거는 전개하면은 사실 알 수 있긴 한데요. 요거에 대한 결과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다. 그러면 이 형태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했었을 때 A 플러스 B가 있어. A의 제곱이 있고요. B의 제곱이 있어. 두 개를 곱해.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반대로. 요렇게. A의 제곱이 있고요. B의 제곱이 있어요.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B제곱 쓴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바꿔. 이렇게 플러스 AB. 자, 한 번 더 해볼게. A 플러스 B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다고? B의 제곱.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AB. 당연히 B제곱은 플러스겠죠? A 마이너스 B 한다 라고 하면 A제곱 그리고 플러스 B제곱.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야 플러스 AB야. 여기선 플러스 AB가 되겠지. 왜?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8번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에 이런 식으로 고른다라고 했죠. 이제 제가 바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4xy 그리고 2배에 이거 골라볼까? 마이너스 6xz가 되겠네. 그리고 2배에 이거 골라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12yz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뒤에 거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제가 순서를 조금 요렇게 적을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요. 그냥 이렇게 쭉 적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중엔 적을 거고요. 3배의
x 2번, 3y 1번. 맞아? 그러니까 계산하면 9x 제곱 y. 또 3배에 x 1번, y 2번. 여기서는 3y겠죠? 그러니까 27x y 제곱. 요렇게까지. 괜찮나요? 어이구. 3y 얘가 3개 있으면 27y 세제곱이겠죠. 미안합니다. 자, 또 이 x가 3개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y가 3개 있다. 괜찮죠? 자, 또 해보자. 3, 2x 2개, 마이너스 y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2 x제곱 y가 될 거고요. 맞죠? 또 3개에 2x 하나, 마이너스 y 몇 개? 2개. 그래서 6xy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리고 요거 4번이 살짝 헷갈릴 수 있어. a 그리고 b야. b가 플러스 1이다 여기서는. a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a의 제곱이 갔어.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이 됐어.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1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대. 그랬을 때 결과는 이거의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스몰 a가 제가 이렇게 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를 x로 마이너스 3b를 마이너스 y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건 x제곱, 얘는 y제곱,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플러스 3xy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a는 x, 3b는 y. 니까 3ab는 xy. 이거 제가 3xy로 썼네요. 쓰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렇게 해서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b의 세제곱.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곱셈 공식은 뭐를 바탕으로? 분배 법칙을 바탕으로 전개를 하는 건데, 전개를 할 때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했으니까 뭘 가야 돼? 인수분해를 가야 돼. 근데 자, 곱셈 공식을 제대로 암기했는지 물어보는 게 유형 9번, 10번입니다. 제대로 암기했냐? 약간 이런 거 확인하는 거거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지금 당장은 못 외웠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못 외웠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 괜찮아요. 천천히 가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조금씩을 변형해 보겠다 이거거든.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요거 읽은 거예요. 요거니까 만약에 제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식에서 요거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울 거라기보단요. 23번 같이 요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줘야 되는 게 그냥 동시에 요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왔구나. 요런 식으로 나왔구나. 요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변형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여러 번 가장 기본적인 공식, 곱셈 공식 1에서 5까지 말씀을 드렸죠. 요걸 외운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어떤 게 쓰이지?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23 다시 1번을 가볼게요. 요거는 나올 수 있는 게 x제곱, 2xy, y제곱 요런 게 있을 거야. 거기서 요거만 사라지면 되는 거겠죠. 어떤 느낌으로 가면 되겠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 여기서 뭘 빼야? 요걸 빼야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xy 요런 식으로 빼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빼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5의 제곱 25에서 이렇게 6을 빼서 19다. 여기까지.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요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문제마다 너무 달라서 외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요거 전개해볼까?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거든. 익숙해지면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 요거랑 요거 아는데 요거의 제곱은 위에다 살짝 써볼게. x 플러스 y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2xy y제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얘랑 얘랑은 그대로 있고요. 이거랑 계산돼서 요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냥 x 플러스 y에다가 제곱 씌우고 4배의 xy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25에서 12를 뺀 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다. 요렇게. 그래서 차근차근 도전해 보는 겁니다. 도전. 자, 26번도 똑같아요. 아까 했던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떻게 진행할 건데? 요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요거를 알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 x 세제곱 3x제곱 y 3xy 제곱 y 세제곱이 얻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x 3개 y 3개 그리고 3배의 x 2개 y 하나 3배의 x 하나 y 2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 구하고자 하는 건 요 친구와 요 친구잖아. x 플러스 y의 세제곱 한 다음에 요거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잘 봐야 돼요. 요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3배가 동일하게 곱해져 있어. 그리고 x 하나, y 하나가 있거든? 맞아? 그래서 3배, 숫자 3, 그리고 x, y 이렇게 한 다음에 x 플러스 y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자, 다시 해볼게요. 얘는 3xxy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3xy y 이렇게 있는 거죠. 3이 공통으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뺀 거야. x가 공통으로 하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뺀 거야. y가 공통으로 이렇게 하나 있다. 그래서 뺀 거야. 그러면은 얘는 x가 하나 남았을 거고요. 얘는 y가 하나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을 작성한다. 얘를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괜찮은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까지 지어줘야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거 x제곱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여기서 요렇게만 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리고 3에다가 2 그러니까 3이 6 그럼 8-6은 2가 된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지금은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방식들을 제가 27번, 28번에 거쳐 2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정답이 없어요. 뭐가 정답이다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요런 식으로 가도 괜찮거든. 요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이제는 얘를 없애주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요것도 똑같이 한번 가보는 거야. 3 하나 있고요. a가 동일하게 하나 있고요. b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일단은 맞아요. 그러면 요렇게 가보는 거야. 우리가 a-b의 세제곱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요렇게 돼 있었으니까 요것만 없애면 된다.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3ab 마 a 플러스 b 요런 식으로 이거를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뭐야? a-b랑 a 곱하기 b다. 여기 a-b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건 뭐야? b-a죠. 얘랑은 무슨 관계야?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관계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바꿔준다고. 이렇게 a-b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8 그리고 2분의 3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몇이 된다? 플러스 3이 되고 11이 된다. 이렇게까지. 천천히 해서 나와 있는 것들 차근차근 암기를 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이게 무조건 엄청 자주 나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형보다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연습해보자. 너가 잘 외우고 있니 암기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곱셈 공식 1번에서 5번까지를 확실하게 암기하는 거 그거다라는 거야. 흐름은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곱셈 공식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무슨 분해?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인수분해 다 알고 있는데요. 인수분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인수분해는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쉽게 전개의 역과정이다. 자, 곱셈 공식은 전개를 편하게 해주는 거야. 편하게. 무슨 말이야? 전개라는 거 안에 곱셈 공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전개를 편하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인수분해랑 전개는 역과정이라며. 그러면 곱셈 공식과 연결되는 인수분해도 분명 있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니까 전개 인수분해 라고 하면 전개하는 수많은 거 안에 곱셈 공식이 있을 거고요. 인수분해라는 거 안에 곱셈 공식에 맞는 인수분해가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곱셈 공식과 연결되는 인수분해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개 역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전개해보면 결론을 그냥 써볼게요. 요렇게 되는 거지. 요게 전개잖아.
역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무슨 분해? 인수분해라고 한다. 자, 인수분해 말을 살펴보면 인수로 분해한다. 자, 얘를 인수로 분해한다. 그럼 각각의 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게 무슨 수? 인수라는 거야. 마치 약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은 2 곱하기 5죠. 맞아요? 소인수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 얘를 하나의 우리가 인수라고 보는 거야. 식이라면 얘는 식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어떤 식을 곱으로 표현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곱으로 표현한다 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을 인수라고 하고요. 이 친구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인수분해를 그럼 얘 해볼게요. 인수로 분해한다. 그럼 겹치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 겹치는 걸 찾아서 a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2가 공통되고 y가 공통되니까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뭐를 곱했을 때 이게 나와? 이 x를 곱했을 때 나오겠지? 그리고 2y랑은 1 곱해져서 2y가 나오고.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요. 2 곱하기 y 곱하기 2x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맞아? 이게 마치 이 숫자의 약수의 개념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야. 인수가 아닌 것은 2 있죠? 2x 일단은 2x는 없어요. 일단 2x 정답이야.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찾아보자고. 2y래. 그럼 2 하나 y 하나 2 하나 y 하나 있네. 2 그리고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있죠? 그래서 두 개 아니고 y 2x 플러스 1 y 2x 플러스 1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입니다. 괜찮죠? 이게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12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얘의 약수는 뭐야? 2일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3일 수도 있고요 2의 제곱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인수분해 이제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면 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곱셈 공식과 연결되는 인수분해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도 곱셈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일단 한번 보여줄게. x라는 놈의 제곱, 이 친구가 5라는 놈의 제곱, 그리고 2배의 5랑 x랑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1번이 나오는 거 맞죠? 이거는요 x 플러스 5의 제곱을 표현한 거겠죠. 또 얘 a라는 친구의 제곱, 이 b라는 친구의 제곱이야. 얘는 2배의 a 그리고 2b.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준다 라고 하면요 a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걸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합차에 관련된 인수분해입니다. 요거 가볼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꼴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2y 요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다. 또 25a 제곱은 5x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64b제곱은 8b x가 아니라 a겠죠. 여기서는 8b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겠고 맞죠? 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제곱수가 아닌데요? 그래도 괜찮아. 뭐 배웠으니까 우리? 무리수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어떤 걸 제곱하면 요거 나오죠? 루트 18이겠죠. 루트 18은 3의 제곱에 2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얘를 바로 나중에는 3 루트 2로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 루트 2, 3 루트 2 요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괜찮죠? 요렇게까지 써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공식 3, 4번. 곱셈 공식에 해당하는 3, 4번이 인수분해 공식에 해당하는 3, 4번과 완전 동일한 거거든? 제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어. 2차 방정식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이 과정 그 다음에 답을 x는 얼마입니다 라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3번과 4번은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는요. 제가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x제곱 14x 플러스 33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 친구랑 이 친구는요.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 그러면 x제곱 맞죠? 얘는요. 종류가 엄청 많거든. 1 곱하기 33일 수도 있고 3 곱하기 11일 수도 있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적어보는 거야. 1, 33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돼? x자 곱하기라는 말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곱해서 이 친구 33x 이 친구 x 두 개를 더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14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조합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3x, 11x, 14x 요렇게 되겠네.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겠고. 그래서 써줄 때는 요걸 한 묶음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x 플러스 3 x 플러스 11 처음 한다 라고 하면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보는 겁니다. 자, 똑같이 x 얘는 y겠죠. 문자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보는 거야. 가운데가 xy니까 일단 맞아. 그러면 여기 y 앞에 있는 개수만 집중해주면 될 거고요. 1, 10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7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7이 나올 수 있는 거 중에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5, 2가 있겠네. 플러스. 그래서 x 플러스 5y x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45번 이제 이 친구 이렇게 뽑아서 같이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제는 같이. 자, 일단 xx인 거는 괜찮아. 그리고 얘는 할 수 있는 조합이 1, 2밖에 없네.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 그럼 하나는 3, 하나는 1이어야 되는데 봐봐. 3을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넣거나 중에 하나야. 3을 밑에다 넣어보자. 그럼 얘는 3x, 얘는 2x. 더하면 5x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x자 곱하기 시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x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6x니까 요거는 7x 나오겠네. 그러니까 3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이 7y, y. 어차피 7은 조합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일단 부호 우리가 안 달아줬다. 이쪽에. 그리고 여기는 1, 6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3, 2일 수도 있고 6, 1일 수도 있어.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9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9가. 괜찮아요? 그걸 기준으로 어떤 조합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조합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 3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 그럼 얘는 14xy가 나올 거고요. 얘는 마 3xy가 나올 거니까 11xy가 나와서 안 되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적절하게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본 게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들을 하나하나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21xy 2xy 합치면 마이너스 19xy.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x 마이너스 7y 이렇게 쓰고요. 3x 플러스 y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인수분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인정해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는데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자, 또 인수분해 공식 5번. 자, 요거는 달달달달 이 과정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요런 것들을 곱셈 공식의 과정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런 것들을 봤었을 때, x가 3번이다. 3 하나, x 2번, 1 하나. 3 하나, x 하나, 1 2번. 요런 식으로 써서 아, 이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겠구나. 또 밑에 것도 x가 3번? 요거는 뭐 y가 3번인데 이거 뭐지? 아, 얘는 3의 세제곱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3y가 3번이겠구나. 그걸 기준으로 3배의 x 2번, y 1번이면 마이너스 9 x제곱 y인데 맞네. 3 x 1번 마이너스 3y 2번이면 얘는 27 xy 제곱인데 맞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x마 3y의 세제곱이다. 요런 식으로. 또 이거는 1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써주고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조금 더 제가 이제 완전히 순서대로 써보면 2x의 세제곱이니까 8x 2x의 세제곱이니까 8x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쓴다? 요런 식으로 쓴다. 요렇게 쓴다. 라는 거. 그리고 제곱 두 개씩 선택했네. 그러니까 x, y, z인데 지금 부호가 다 플러스는 아니네. x, y일 때는 플러스 나왔어. y, z일 때 마이너스네. x, z일 때 마이너스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나가 뿔마인데 세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인가? 혹은 두 개가 마이너스인가? 그런 생각으로 일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라고 한다면 2xy 여기까지 괜찮아. 2xz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 2yz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한 번에 못 찾을 수도 있어. 한 번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뭐 플러스 z로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2xy 여기서부터 일단 안 되긴 해요. 마이너스 2xz 요거는 괜찮고 플러스 2yz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다르네. 요런 식으로 가면 된다 라는 거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쭉쭉 써내려가시면 된다. 방금까지는 인수분해 중에서도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 자,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인수분해 이렇게 전개. 또 틀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흐름을. 그럼 곱셈 공식에 해당하는 인수분해가 있겠지. 이렇게 연결된 인수분해가 있다고. 근데 곱셈 공식이 아닌 전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색칠한 거. 그러면 곱셈 공식이 아닌 인수분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고요.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진행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걸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쭉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 우리 10, 얘를요 3으로 나눠볼까? 그러면 몫이 얼마죠? 3이에요. 나머지는 1. 이게 나누는 수이고요.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입니다. 맞아요? 자, 요걸 제가 식으로 여기 밑에 있는 요 식으로 제가 다시 표현해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게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요렇게 나오고요. 나머지가 요렇게 나오는데, 자, 나누는 이제 수가 아니라 뭐다? 식이겠다. 그리고 얘가 몫이겠다.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괜찮나요? 이건 수. 이건 나눌 식이죠. 맞나요? 숫자랑 식은요, 틀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식의 나눗셈, 숫자의 나눗셈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나눗셈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요걸로 소개해 볼게요. 나눌 식, 나누는 식입니다. 이따가 해볼까? x 세제곱 x제곱 2x 3. 자, 요런 식으로 x 플러스 1. 제가 진짜 이런 거 막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었잖아. 막 425 뭐 얘를 5로 나누는 거, 이런 거 진짜 못하고 싫어했었는데. 자, x제곱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먼저 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봐봐, 425 나누기 5 해도 이거 먼저 혹은 이거 두 개를 먼저 없애려고 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8, 40 이런 식으로 없애서 2 이렇게 내리고 5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는 빼기고, 맞지? 그런 원리로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x 세제곱 x제곱. 얘는 다행히도 나는 얘만 없앨 생각으로 이걸 찾은 건데 한 방에 날라갔네. 괜찮죠? 그리고 그대로 나누는 그 숫자 나누는 계산하는 과정 있죠? 나누는 과정. 이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x가 적어도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두 개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1번. 그러니까 요 식을 쓰면요, a라는 친구는요, 제가 원래 그냥 위에다가 식을 다 쓸게. 이 친구는요, 이 친구 a라는 친구는요,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이고요, 나머지가 이거입니다. 여기서는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렇게까지 쓰면 완전 완벽하게 끝. 그러면 봐봐, 왼쪽과 오른쪽 식은 무슨 식일 것 같아요? 혹시 아나요?
무슨 식? 항등식. 요거에 대해서 대답해주면 뭐 일단은 출발점 매우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항등식 설명할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또 가볼 겁니다. 요렇게 차근차근 써주면서 가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지켜가면 못할 게 없어요. 자, x세제곱 먼저 날려야 되니까 x를 곱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한다? 빼준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까지 계속 해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8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이 살짝 협소하니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a라는 식은요, b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3이고요. 원래 a랑 b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8이 나머지입니다. x-8 미안해요. x-8이 나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무슨 식? 항등식. 완전 똑같은 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든 오른쪽 왼쪽은 똑같은 값을 나올 수밖에 없겠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괜찮죠? 오늘 입이 왜 이렇게 접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자, 제가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느낌상 뭐 전개를 하거나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른쪽 왼쪽을 항등식으로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는 거야. 봐봐. x 플러스 1 더하기 3x 해볼게. 이거는 뭐야? 4x 플러스 1이야. 왼쪽과 오른쪽은 무슨 식? 항등식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무슨 짓을 하던 오른쪽에다가 무슨 짓을 하던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왼쪽과 오른쪽은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73번 봅시다. 요게 항등식입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요게 항등식입니까? 오른쪽 식을 한번 볼까? 4x 플러스 6. 요거 풀었더니 요거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2번이 정답. 자, 이거는 뭔가 풀어서 나온 결과 같진 않아. 요거 오른쪽 풀어볼까? 그럼 2x 플러스 2가 나와. 다르네. 얘는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얘도 달라. 그래서 2번이 항등식이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 항등식의 개념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봐볼까? 4x6이라는 식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어. 그랬을 때 몫과 나머지를 우리가 써볼 거거든. 자, 딱 봐도 지금 여기서는 몫이 몇이겠어요? 2일 거예요. 나머지는 0이 되겠네. 맞아? 자, 얘 인수분해하면 얘랑 얘 곱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인수분해의 복잡한 식을 볼 거다. 라는 거 미리 살짝 던져주고 갈게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이해 못해도 전혀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 살짝 다시 한번 짚어보면 왼쪽과 오른쪽은 같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에다가 뭘 넣어도 오른쪽 왼쪽이 완전 똑같다라는 거거든. 근데 봐봐. 지금 식이 딱 봐도 뭔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했더니 봐봐. 상수 a, b, c의 값을 너가 조정해서 오른쪽 왼쪽을 같게 만들어봐. 이런 거야. a가
요런 식으로 b가 요런 식으로 c가 요런 식으로 힌트가 나와 있어. 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0이라면 x제곱 그리고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0이라면 그리고 상수도 0이라면 왼쪽 오른쪽식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얘를 0으로 만들면 0은 0이다. 완전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0으로 x 앞에 있는 개수를 0으로 상수항을 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a, b, c의 값을 찾으면 된다. 괜찮죠? 자, 왼쪽 오른쪽이 무조건 무슨 식? 같은 식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는 바로 쓸 수가 없어. 왜? 지금 식이 깔끔하게 보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식을 먼저 풀어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풀 때도 지금 방금 곱셈 공식 하나 사용했던 거 보이죠?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2a 잘 외워달라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a마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요거 이렇게 분배 법칙 써가지고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래서 요거 따로 묶고요. 요 친구 이렇게 두 개 따로 묶었어요. 이렇게 x로. 그리고 상수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자, 얘가 얘여야 되니까 이제는 볼 수 있겠네. a는 1이어야 될 거고요. a가 1이니까 이 친구가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 걔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b는 0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1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맞죠? 1 플러스 c. c는 2가 돼야 되겠죠. 이런 조건일 때 왼쪽 과 오른쪽 식은 완전히 똑같다. 다시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2일 때 2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오른쪽을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괜찮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 지금 인수분해는 a는 b 곱하기 c 꼴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불행스럽게도 나머지가 존재하잖아요. 나머지가 존재. 나머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머지에 조금 집중해 볼 겁니다. 왜? 어차피 인수분해는 뭐 전개 역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나머지가 무슨 상황일 때라고 했어? 0인 상황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a는 b 곱하기 c 플러스 3.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야. 왜냐? 플러스 3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a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f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인수분해라는 거지. 나머지가 뭐인 상황? 0인 상황. 그래서 식을 나눗셈을 해보고 나머지에 0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 과정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한번 집중을 해보자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자, 제가 81번을 한번 해볼 거거든. 81번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다 나누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단적으로 지금 저거 답을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한번 일단 구해보자. 연습하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5x 플러스 5 그리고 5까지. 그러면 5x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
10.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가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몫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요. 나머지는 10이겠다. 자, 다 한번 일단 구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 조금 귀찮겠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해보는 겁니다.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저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렇게 x제곱 하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될 거고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이거 붙어버렸네. 이렇게 해서 계산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8x 14x 플러스 5가 남을 거고요. 거기다가 14를 해주면 14x 플러스 28 그러면 마이너스 23이 될 거다. 몫은요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4 나머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3이 된다. 여기까지 요거 뭐 이렇게 쓰는 거 동의해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어떤 걸로 가볼 거냐? 이 친구를 살짝 이렇게 옮겨볼까? 이 친구를 살짝 이렇게 또 옮겨볼까? 추후에도 또 공간을 써야 되니까. 자, 이제 두 개는 큼지막하게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제가 작게 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x마 2분의 1 x제곱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6x 5 마이너스 2분의 3x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4분의 3 x 이렇게까지 사라지면 4분의 15x 플러스 5까지 거기다가 4분의 15 써주면 4분의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 4분의 21이겠죠? 4분의 21 맞네요. 4분의 21 집어넣으면 4분의 24니까 빼면 4분의 21 맞죠? 4분의 21x 마이너스 8분의 21 그러니까 8분의 19 몫이 얼마?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21이다. 나머지는 8분의 19이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제가 요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따가 또 확인도 해볼 겁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과정이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3분의 1 x제곱이 되겠네. 맞지? 그래야지 x세제곱이 나올 거고 3분의 1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7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9분의 7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7 x 제곱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7x 빼주면 9분의 61x 플러스 5 27분의 61x 9분의 61x 플러스 이거 27분의 61 빼주면 5는요 27분의 135니까 74 27분의 자 몫이 3분의 1 x 제곱 9분의 7x 27분의 61 나머지는 27분의 74가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자, 이제 저희가 나머지에 집중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나머지를 초점으로 맞춰서 확인해 볼 거야.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1번 같은 거 px라는 친구를요 x-1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가 10이래. 맞아?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 똑같은 항등식이죠. 왜? 오른쪽을 이렇게 다 풀어서 쓰면 왼쪽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항등식이고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요 몫에 있는 부분을 버려보겠다 그거야. 어떻게 버려? x-1 몫. 여기선 제가 다 구했지만 여기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통으로 이 부분을 다 날리려면 얘가 사라지는 x값을 찾아야 돼. 그게 여기선 뭐야? 1 아니야? px는 x-1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였잖아. 제가 나머지만 찾으려고 하면 여기를 통으로 날려야 되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 사라질 거고. 맞아? 그럼 p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은 게 뭐다? 나머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겠다 라는 거고요. 1마 2 풀 6 플러스 5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나머지가 몇이 된다? 요 계산하면 마 1, 계산하면 5, 계산하면 10. 아, 그래서 나머지 10. 이거는 잘했구나. 또 얘는 px는 x 플러스 2 그리고 몫 더하기 나머지. 그러면 이거 삭제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2라는 걸 집어넣어서 나머지라는 걸 구해보자 라는 거. 요걸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머지만 집중하려고 하면 몫이 아닌 나머지만 집중하려고 하면 여기가 아닌 나머지만 집중하려고 하면 얘네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5 그러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8에서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3이 된다. 여기도 잘 했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이제 3번 4번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3번까지만 하고 4번은 바로 그냥 집어넣어 볼 겁니다. 몫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뭘 집어넣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몫 여기 부분이 완전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나머지다.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을 겁니다. 2분의 1을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고 4분의 1 곱하기 2는 2분의 1이야. 맞아? 2분의 1을 집어넣어. 2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8 8분의 64 마이너스 3 8분의 61 8분의 61이 되겠네. 그러면 왜 그런지 왜 다르지? 라고 하면서 가서 보는 거야. 쭉쭉쭉 가서 보니까 밑에 있는 요 친구 잘 봐봐. 맨 마지막 파트 여기서 이렇게 빼야지. 그럼 이거 두 개는 사라져. 얘는 플러스로 바뀌지. 8분의 40이잖아. 8분의 40과 8분의 21을 뭐해? 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8분의 61이 되겠다. 요렇게 쓴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상해. 그러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다가는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1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5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7분의 6이 되겠지. 마 9분의 2는 마 27분의 6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플러스 3 이거 쓰면 마이너스 27분의 7 27분의 이렇게 81 그래서 27분의 74 얘는 깔끔하게 잘했구나 라는 거. 나머지가 맞으려면 이렇게 나누는 목까지 맞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식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요 빼기를 잘못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요. 목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 그냥 단순하게 빼기만 지금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만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식으로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일단 우리 연습하는 과정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만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야? 나누는 식이랑 몫을 한 방에 없애버리는 친구를 집어넣으면 된다. x로. 자, 여기서 나머지가 3이라는 걸 알았어. 자, x-2로 나눴을 때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은 3이라는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2라는 나머지가 나오는 거라고. x에다가 2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3이라는 나머지가 나오는 거라고. 맞지? 자, 방금은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자, 요거는 몫이고 나머지예요. 우리 요거 없애고 나머지만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 나머지가 아까는 10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8분의 31 요런 게 나왔을 수 있고요. 2분의 1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뭐야? 나머지가 뭐일 수 있어? 0일 수도 있어. 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싶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을 보고 싶잖아. 아니야? 우리 지금 초점을 계속 맞췄던 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였으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면 a는 b 곱하기 q 꼴로 돼야 되고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가 0인 정리 그걸 우리는 무슨 정리라고 불러?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나머지 정리가 0인 특수한 케이스. 그거에 집중을 해서 이제 보자고. 자, 인수인 것을 고를 때 이제 무슨 정리를 사용할 거라고? 인수 정리를 사용할 거라고. 인수 정리는 뭐가 0이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0이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돼. 무슨 말이야? 제가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이걸 a라고 해볼게. a의 인수인 것을 골라라. 얘를 b라고 해볼게. 얘네들 다 그냥 각각을 b라고 해볼게. 그럼 a는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있다. 인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죠? B 곱하기 Q, 나머지가 0일 때. 자, 나머지가 몇인지를 찾으려면 이거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B 곱하기 Q 파트를 없애려고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그래서 3, 2, 1, 0, 마 1, 마 2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실제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3을 집어넣어서 이제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때 계산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거에 대한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을 집어넣으면 27, 그리고 9, 2, 18, 3, 5, 15, 그리고 6까지 부호는 이렇게 잘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마 23, 요거 마 17 맞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10. 요거는 안 되네. 자, 2 집어넣어 보자.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6. 아, 얘도 0이 안 되네.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자, 1 마 2 마 5 플러스 6. 뭐야? 얘 몇이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친 친구 인수가 맞다. 괜찮죠? 자, 0 집어넣어 볼게요. 0마 0마 0 플러스 6은 6. 아, 0이 안 되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 마 1, 마 2, 풀 5, 풀 6. 그러면 얘도 0이 된다 안 된다? 얘도 0이 안 된다. 얘는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설마 인수가 하나인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8. 또 마이너스 2에다가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0 플러스 6. 아, 얘가 0이 되네. 다행스럽게 인수가 하나 더 찾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동글뱅이 친 친구는 다항식 A라고 있었을 때 A는 뭐 x-1 곱하기 목 그리고 나머지가 0.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A는 x 플러스 2 곱하기 목 그리고 어쩌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요거 잘 봐요. 어쩌고 여기선 나머지가 0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잘 봐, 잘 봐.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걸 알면 이제 목만 안다 라고 했었을 때 완전하게 식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A는 x-1 x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 2x 플러스 4야.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목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어서 쓸 때 1차식이라는 말 알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혹시 모르면 저한테 질문해줘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는 식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눗셈을 하는 방법 몫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나누는 거 요렇게 위에서 직접 쭉 나눴던 거 말고도 있어요. 요렇게 지금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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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일 때 2차식 이상으로 나눈다 뭐 x제곱 플러스 어쩌고로 나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직접 나누기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1차식인 경우에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제법?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항식을 나누었어. 뭐로? x마 2로 나누었어. 그럼 목과 뭐가 있어야 돼? 나머지가 있어야 되겠지. 나머지는 뭐 0일 수도 있고요. 0이라면 인수분해 된 거겠죠. 근데 자, 더 중요한 거 어떤 거냐? 나머지와 몫을 찾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 1차식이죠. 제가 1차식에 한해서 이 조립제법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는 x-2를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숫자. 여기선 2겠죠?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가 없어.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x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빵을 써준 겁니다. 괜찮죠? 여기 생략하면 안 되고 무조건 빵을 써줘야 된다. 차수가 높은 것부터 3차, 2차, 1차 상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x의 4제곱으로 시작됐어. 그러면 4차, 뭐 3차,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썼다라고 하면요. 요런 식으로 니은자 써준 다음에 그대로 내려요. 일단 첫 번째 조금 어려울지라도 천천히 가보는 거야. 요거는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돼. 내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 그럼 몇이 나와?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빼면 안 된다고 분명 말했다. 그 다음에 더해. 그 다음에 다시 2를 곱해. 그 다음에 또 더해. 그 다음에 2를 또 곱해. 2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더해. 자, 3차, 2차, 1차 상수. 맞아? 이렇게 해서 1차로 나누었어. 그러면 1차니까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2차, 1차 상수가 나오겠지. 나머지는 뒤에 상수 뒤에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2차, 1차 상수 그리고 나머지다.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그러면 2x 세제곱 3x 제곱 2 이 친구가 x마 2라는 친구와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거기에다가 6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썼었잖아요. 이걸 썼었잖아요. 이걸로도 한번 확인 사살 해보자. 빠르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몫이 이거, 나머지가 이거. 몫과 나머지가 완전히 똑같아.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를 더 해볼게요. 얘 0으로 만드는 거 3이었죠? 그러면 3 쓰고 개수들만 쓴다. 3차, 2차, 1차 상수 다 있네 지금은. 1, 마 2, 마 1, 1. 그리고 내려. 1 곱해 3 내려 1 내릴 때 더 하면서 내리는 거다. 요거 두 개를 다시 곱해 3 더해 그래서 내려 2 곱해 6 더해 7. 그러면 1차로 나누고 3차니까 2차, 1차 상수 나머지.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이고요. 나머지가 7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괜찮나요? 딱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제가 조립제법과 인제 인수정리 위해서 배웠죠. 그걸 토대로 복잡한 걸 바로 인수분해하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요거를 하나 더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학습이 돼야 되니까. 3차, 2차는 없으니까 빵.
생략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했다. 없으면 무조건 0입니다. 내려 곱해. 이제 이렇게 화살표 안 할게요. 곱해, 더해, 곱해, 내려, 곱해, 더해.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으실 거라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한테 질문을 바로 해주세요. 여기서는 멈추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예요? 괜찮으니까 저한테 바로 이렇게 질문 남겨주세요. 자, 이제 인수정리도 배웠고요. 인수정리 복습해볼까? 나머지가 뭐인 상황? 0인 상황.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0 이렇게 나오는 거. X에다가 네모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0을 만들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인수정리, 그 네모를 찾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조립제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차, 2차, 1차 상수 막 해가지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해가지고 나머지까지 나오는 거. 자, 이제 우리 복잡한 식, 아까는 뭐 공식들을 사용한 인수분해, 전개 중에서 특이한 거 곱셈 공식이었죠. 이거의 역과정 중에서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공식이 특별하게 먹히지 않는 요런 3차식 같은 거 어떻게 인수분해할래? 라는 거야. 자, 실제로 이제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나머지가 0인 걸 먼저 찾고요. 조립제법을 통해서 찾아가 볼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자, X에다가 임의적으로 막 이제 집어넣을 거거든.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어 볼까? 이거 몇 대입니까? 뭐야? 0이 바로 되네? 0 되니까 얘는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다.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요게 인수정리였어요. 맞아요? 방금 인수정리 하나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흐름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제가 써줄게요. 1, 2, 7, 4, 0, 2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 3차, 2차, 1차 상수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였었으니까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그러면 이 친구는 x-1이랑 x제곱 플러스 3x-4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정리를 한번 사용할까 봤더니 뭔가 2차야. 곱셈 공식을 통해서 배웠던 인수분해로 되나?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 안 될 수도 있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보는 거야. 근데 된다. 4x x 부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자, 이쪽에서 x-1 앞에 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4 x-1 요거 전개해볼까? 요거 맞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완전 끝난 거예요. 왜? 뒤에 나머지 0이잖아 어차피. 그래서 x-1의 제곱 x 플러스 4 그러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1 b는 뭐야? 4 이런 식으로 결과를 뽑아내면 괜찮겠다. 자, 인수분해를 하래. 인수분해. 또 x에다가 임의적으로 막 집어넣어. x에다가 예를 들어 0 막 집어넣어 볼까? 0 집어넣었더니 0, 0,
0, 6. 안 돼. 1을 집어넣어 볼까?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보통 1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 마 2 마 5 플러스 6. 뭐야? 0 되네. 좋아, 좋아. 이제 가는 거야, 바로. 쭉쭉. 응.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1, 1, 마 1, 마 1, 마 6, 마 6, 0. 조금 빠르죠? 이런 식으로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 그거야. 충분하게 연습이 된다라고 하면 x제곱 마 x 마 6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도 뭔가 느낌이 도전해볼까? 6, 1.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 건가? 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마 1, x 플러스 2, x마 3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있겠죠? 자, A, B, C 순서대로 숫자가 커지니까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 순서대로 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뭐야? A는 마 3일 거고요. 그 다음 거 B는 마 1일 거고 C는 2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정리를 쭉쭉쭉 이용해주면 된다. 그리고 조립제법을 그 이후에 사용하시면 된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인수정리 조립제법 배웠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간단한 인수분해부터 복잡한 인수분해까지 끝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곱셈 공식도 배웠죠, 지금. 요거는 전개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했어. 인수분해도 배웠어. 전개 역과정이라고 했어. 그 중에서 나머지가 뭐인 상황? 0인 상황. 자, 얘 두 개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야기 다 끝났어. 근데 무슨 얘기가 더 남았어요? 얘네 두 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얘네 두 개가 목적성 맞아. 얘네 두 개를 통해서 나중에는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했죠. 방정식을 풀어갈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간략하게. 어렵지 않아요.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이 4-2 3-30 이거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거만 px라는 친구가 이거라고 할 때 얘 인수분해 해보자고. 인수분해. 자, 1. 안 돼. 2. 안 돼. 1. 아까 1 집어넣으면 보통 다 됐었는데 왜 안 되지? 3. 3은 되네. 그럼 일단은 3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3, 9, 27. 그러니까 x마 3, x제곱 마 3,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요거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푼다가 아니라 적용해 본다라는 거거든. x마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다. 요거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에다가 직관적으로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직관적이라는 거는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a 곱하기 b가 0이라면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자, 얘가 0인 경우 딱 눈으로 봐도 x는 3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게가 0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사실 있긴 하거든요. 허수, 다시 허근. 2차 방정식을 배운다면 2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요 정도까지
뭔가 있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써주는 겁니다. 요거 네모 안 써도 돼요. x는 3이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한테는 충분하다. 저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저기 얘 유형 4죠. 얘 유형 지금 3이에요. 4 내용을 일부러 그냥 끌어다가 쓴 거고.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들어봐요. 어차피 3차랑 4차는 나중에 주구장창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요거를 요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방정식에서 좀 어려운 방정식에서 요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요 정도를 알면 충분하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식이 이렇게 복잡해지네요. 자, 1 안 되고요. 0도 안 되고요. 2도 안 되나 싶었는데 2는 되네. 1, 2 내려주고요. 곱해서 4 내려주고요. 곱해서 8 내려주고요. 곱해서 16. 그러니까 0.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 x마 3, x마 3이래. x마 2. 큰일 날 뻔했네요. x 세제곱 2x 제곱 4x 8. 요거 방정식이 되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이너스 2 1 2 4 8 써주고요. 1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x마 2 그리고 x 플러스 2 x 3차 쓰니까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요 x마 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는 0 요게 될 거고요. x는 2랑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근은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있을 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쓰면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이거랑 이거를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언제예요? 요거는 다음 챕터에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제가 말씀드렸던 드디어 나옵니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1차, 2차까지 다 배우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모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사실 요거 제가 일부러 요 과정들로 보여드렸어.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과정들로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사실 이렇게 가도 괜찮거든. 이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꼴이야. 요거 인수분 할 수 있잖아 사실. 그래서 x마 3 바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요렇게 식을 써도 여기 지금 제가 쓴 거랑 완전 똑같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전혀 괜찮아요. 솔직히 그렇게 구했다. 선생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제 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다면 완벽하지만 솔직히 제가 학생이었어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에 배우고 나서 그걸 합니까? 뭐 알파고도 아니고. 알파고 모르려나?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도 합차로 볼 수 있어요.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맞지? 일단 다시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합차로 바꿀 수 있어. x마 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런 꼴에 한해서 특정한 곱셈 공식과 연관시킬 수 있는 인수분해 되는 그런 식에 한해서는 그런 방정식에 한해서는 방금과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방식은 무조건 요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서 가는 겁니다. 얘들은 딱 봐도 지금 공식이 없어. 그런 것들은 그냥
숫자 아까 했던 것처럼 0, 1, 2 이런 거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거 푸는 방법은 알았죠? 그러면 완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인수 정리에 쓰는 숫자 x 어떤 거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보통은 뿔마 0, 1, 2 이런 것들이면은 대부분 돼요. 거의 3까지도 대부분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칙이 뭐냐? 원칙은 요거입니다. 이게 뭔데요? 요게요. px라는 어떤 친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걸로 볼게. px의 상수항 6이죠? 그럼 6의 약수. 그럼 1, 2, 3, 6이겠네. 약수는 여기서도 쓰이네. 그러니까 약수 알아야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이 뭐죠? 3차. 그리고 그거의 개수. 그럼 1이네. 1의 약수. 그러니까 1이지. 1분의 1 혹은 2 혹은 3 혹은 6. 뿔마. 이게 후보군이란 소리야.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중에서 무조건 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나하나 다 이걸 쓰고 있습니까? 103번으로 볼까? 상수항의 약수. 그럼 1, 2, 4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1이니까 1. 그럼 뿔마 1, 2, 4. 요 총 6개 중에서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뭐가 됐든 어쨌든 집어넣어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 1, 2, 3. 요런 것 중에서 대부분 있을 것이다. 6. 그럼 1, 2, 3, 6. 뿔마. 요런 식으로 해서 팁 같은 팁입니다. 팁 아닌 팁. 이게 단적으로 10 요런 거 집어넣어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요걸 통해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요. 꼭 암기해 주시고 쓰면서 하시다가 이거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요 편하게 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번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1000번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10,000번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암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깔끔하게 흘러가는 게 정말 훨씬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가 돼버렸네. 미안하고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